안 믿기겠지만요.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 그가 제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해버렸습니다. 선생님, 강아지 살릴 수 있죠? 돈은 상관없어요. 제가 다 낼.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아세요? 저는 수의사고, 매일 피 냄새 맡고, 매일 울음 듣는 사람이라 돈 상관없다는 말이 얼마나 큰 구원처럼 들리는지 압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제 인생을 겨냥한 첫 발사였더라고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그 사람이 진짜로 돈을 상관없다고 했던 이유는 동물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30대 중반, 서울에서 24시간 진료 가능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창한 병원 아니고요. 직원도 많지 않습니다. 야간엔 제가 직접 뛰고, 낮에는 보호자 상담부터 수술 준비까지 다 해요. 사람들이 수의사는 동물만 보면 행복하겠지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동물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던 날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사람 마음을 좀 알아야지. 돈 그렇게 받으면 양심 없지 않아요? 구조한다고 해놓고 왜 안락사를 해요?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버틴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로. 어떤 아이들은 딱 한 사람만 더 손 내밀어주면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구조 봉사를 나갔습니다. 동네 유기동물 임시보호, 중성화 지원, 치료비, 모금 상담 그런 거요. 병원, 홍보냐고요? 웃기지 마세요. 솔직히 봉사 나가면 병원은 비고 저는 쓰러질 만큼 지치고 남는 건 사람들한테 미움뿐인 날도 많았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겨울 끝자락, 비가 오다 말다 하던 흐린 오후였어요. 봉사팀이 데려온 개 한 마리가 숨을 못 쉬고 있었죠. 작고 하얀 잡종, 이름도 아직 없는 애. 몸은 젖어 있었고 털 사이로 피딱지가 엉겨 붙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학대 흔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얘 살릴 수 있을까요? 봉사자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청진기를 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폐에서 소리가 났어요. 물 찬 소리. 체온은 낮고 잇몸은 하얗고 맥박은 가늘고 빨랐습니다. 일단 산소부터. 정맥 라인 잡아요. 피 검사 돌려요. 엑스레이 준비.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습니다. 저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고 이상할 만큼 또렷했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지갑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 다 하세요. 돈은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 병원 안공기가 바뀌었어요. 봉사자들이 서로 눈치를 받고 제 간호사가 뭐지? 하는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직업상 사람을 빨리 판단하는 편이에요. 말투, 시선, 손동작. 이 남자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았고 목소리에 떨림도 없었고 돈을 얘기하는데도 과장되지 않았어요. 딱 적당히 단호하고 적당히 다정했습니다. 성함이? 제가 물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그가 웃었어요. 애 이름은 아직 없죠? 살리면 제가 이름 지어도 돼요? 그 질문 하나가 참 이상했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름을 지을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이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응급처치 후 입원했고 저는 수술 들어갔습니다. 폐에 물이 차는 원인이 단순한 폐렴이 아니었어요. 외상성 흉막 손상, 그리고 갈비뼈 미세 골절. 누가 세게 찼거나 떨어뜨렸거나 수술이 끝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손을 씻으며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그때 한도윤이 병원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고개 숙였어요. 살릴 수 있죠? 상태는 아직 위험해요. 하지만 오늘 넘기면 가능성 있어요. 제가 숨을 고르고 말하자 그 남자는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야 세상이 덜 잔인해지는 거잖아요. 그 말 정말 사람 녹입니다. 특히 저처럼 세상이 잔인한 장면을 매일 보는 사람한텐요. 간호사가 제 옆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원장님, 저 사람 혹시 그 도윤 아니에요? 무슨 도윤? 유튜브요. 구조하는 남자 영상 엄청 떠요. 저는 피곤해서 대꾸도 제대로 못했는데 간호사가 제 폰을 건네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모자 눌러 쓴 채로 길고양이 밥 주는 영상, 차 트렁크에 사료 수십 포대 실어 나르는 영상, 그리고 댓글, 진짜 천사다.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저도 후원할게요. 계좌 주세요. 입양 보내는 과정이 투명해서 믿음이 간다. 저는 그제야 그 남자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였는지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오래 서면 자연스러움이라는 가면을 배우거든요. 며칠 뒤 아이는 기적처럼 버텼습니다. 호흡이 안정됐고 엑스레이에서 물이 줄었고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한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 살아났어요. 그 남자는 딱 10분 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딱 10분. 마치 근처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가 아이를 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안녕. 이제 괜찮아. 아이 꼬리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은 진짜구나 생각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많아도 무릎을 꿇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그날 이후로 한도윤은 자주 병원에 들렀습니다. 오늘 약 시간 맞춰서 먹었나요? 상처는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흉터 남을까요? 애가 밤에 숨소리 거칠어지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러면서도 그는 늘 선생님 피곤해 보인다. 밥은 먹었냐 같은 말을 했어요. 어설픈 작업 멘트가 아니라 진짜로 제 생활을 들여다보는 느낌. 그리고 제가 정말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선생님, 봉사팀이랑만 하지 말고 병원 이름으로 공식 협약 같은 거 할래요? 협약이요? 제가 운영하는 구조, 플랫폼이 있어요. 후원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양도 심사하고 선생님 병원이 같이 하면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냐면요. 저는 늘 그게 답답했거든요. 구조는 감정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쌍해. 내가 구할래.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치료비는 누가 내지? 입양은 누가 책임지지? 끝까지 케어는 누가 하지? 그 구멍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도윤은 그 구멍을 메워줄 것처럼 보였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우리는 일로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새벽 진료 끝나고 병원 뒷문에서 쓰레기 정리하고 있는데 그가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밤샘 했죠. 도윤 씨도 안 자요? 전 원래 잠이 좀 없어요. 대신 사람들 도움받는 건 잘해요. 그가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장님 도와드리러 왔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제가 묻자 그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 어릴 때 아무도 저 안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처럼 되는 사람 없게. 이런 말 누가 안 흔들리나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 딱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랑 같은 결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는 저를 병원 밖으로 끌어냈고, 저는 그의 세계를 조금씩 들여다봤어요. 그의 세계는 화려했습니다. 정말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봉사사진, 감사패, 단체 협약서, 후원자 명단, 그리고 수많은 DM. 도윤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유기견 입양했어요. 돈은 없어도 손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한도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원장님, 사람은 선해요. 그냥 기회가 없을 뿐이야.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 세상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처음은 사소했어요. 병원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진료 중이라 못 받았고 부재중이 여러 통 찍혀 있었죠. 다시 걸었더니 여자가 받았어요. 혹시 이 병원 원장님 맞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유기묘 후원금 관련해서요. 혹시 도윤 씨랑 같이 일하세요? 순간 제 머리가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윤 씨 영상 보고 후원했거든요. 근데 입양 보냈다던 아이가 다시 길에서 보였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댓글이 막히고 문의가 다 씹혀서 병원이라도 알면 확인해 줄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후원금은 어디로 보내셨어요? 도윤 씨 쪽 플랫폼 계좌요. 이름은 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혹시 영수증이나 안내 메시지 남아 있나요? 네, 캡처해 놨어요.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캡처를 받았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어요. 계좌도 단체명, 공지문도 그럴듯, 후원 내역 공개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웠어요. 진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갖춰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날 저녁 한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병원으로 후원 관련 전화가 왔어. 그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떤 후원자가 입양 보냈다던 아이가 다시 길에서 보였다고 댓글 막히고 연락이 안 된다고. 아, 그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관심받고 싶어서 아니면 단체 이미지 망치려고 일부러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 요즘 유기동물 쪽 판이 원래 그래요. 선한 사람 많지만 질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저는 되려 안심해 버렸어요. 제가 현장을 아니까. 근데 병원으로 전화까지 하는 건 좀 원장님한테 흙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깨끗해야 돼요. 저랑 엮이면 피곤해져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보호할게요. 보호. 그 단어가 사랑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죠. 거기 병원 맞죠? 도윤이랑 같이 해먹는데 맞죠? 무슨 말씀을? 입양비 명목으로 50만 원 받아가 놓고 고향이 안 줬어요. 연락도 차단했고 저는 그때부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윤 씨는 입양비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자 상대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그 명목이 뭐였는데요? 구조 과정 비용이라면서요. 지금도 입금 안내 문자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조 과정 비용. 그 문구는 제가 한도윤이 써놓은 공지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끊고 바로 한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오늘 또 전화 왔어. 입양비 구조 비용 관련인데 이거 진짜 확인해야 할 것 같아. 그는 답장이 빨랐어요. 원장님,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 말고 확인. 난 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 한참 후 그가 처음으로 답이 느렸습니다. 지금 바뀌라. 저녁에 통화할게요. 저녁에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이상할 정도로. 원장님, 미안해요. 내가 얘기 안 했던 게 있어. 뭔데? 플랫폼 운영을 내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외주팀이 있어요. 문해 대응 같은 거. 거기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실수로 돈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 받으면 안 되는데 누가 입양 심사비 같은 걸 만들어서 진짜 미친 거지. 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정리할게요. 원장님은 상처 안 받게 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외주팀이라는 말이 너무 편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 불안을 내가 예민한가로 치환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사랑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외주팀과 나눈 메일, 환불 처리 캡처, 운영 규정 수정 공지. 보통 사람은 여기서 멈추겠죠. 저도 멈췄어요. 정확히 말하면 멈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잔인한 게요. 뭔가 찝찝한 냄새를 맡으면 이상하게 더 큰 냄새가 뒤에서 밀려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제가 병원 CCTV를 돌려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 병원 정문 앞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문 앞에서 가만히 서서 병원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고 사라졌어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다음 날 제 병원 공식 계정에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원장 도윤이랑 한패래요. 후원금 먹튀한 병원. 입양 사기 조심. 제가 댓글을 지우면 다른 계정이 또 달고 차단하면 또 다른 계정이 나타나고 딱 작업처럼. 그날 저녁 한도윤이 병원에 왔습니다. 제가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여주자 그는 씁쓸하게 웃더군요. 봐봐요. 내가 말했죠. 루머. 그가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알겠죠? 이 판이 얼마나 더러운지. 도윤 씨, 제가 손을 뺄지 말지 망설이는 순간 그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 원장님도 공격받아요.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뭔데? 우리 공식 파트너십 맺자. 그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이랑 내 플랫폼이 같이 공식 구조 협력 병원으로 발표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단단해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공격받고 있다면서 더 크게 역자고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 위에 간판을 세우겠다고?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서는 이 판에서 오래 못 버텨요. 원장님 같은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믿게 하려는 이유가 동물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에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나 생각 좀 해볼게.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찰나였는데 저는 봤어요. 그 얼굴은 제가 알던 다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원장님, 그래도 나 믿죠?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더 다정한 톤으로 마치 저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내가 원장님 해칠 사람 아니에요. 원장님이 나를 버리면 난 정말 끝이에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다는 걸 저는 그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한도윤이 구조했다는 강아지 영상이 바이럴이 됐고 그 아이 치료비 모금이 폭발했어요. 모금 금액이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병원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어디서 치료하지? 정말 존재하는 아이가 맞나? 혹시 다른 병원에 맡겼나? 저는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올라온 강아지 치료 어디서 진행 중이야? 아이 상태 확인해야 해. 병원 기록 필요해.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원장님, 지금은 곤란해요. 보호자가 예민해서. 보호자? 유기견 구조라며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하고도 가장 필요한 짓을 합니다. 확인이 필요했어요. 제가 수의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준 플랫폼 관리자 계정 예전에 후원 내역 확인용이라며 잠깐 공유해 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투명성 보여준다고 자랑하듯 알려준 거였거든요. 저는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이 굳었습니다. 후원자 리스트가 있었고 금액이 있었고 게시물마다 모금 합계가 있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건 입양 완료로 분류된 아이들 중 일부가 같은 사진을 이름만 바꿔서 여러 번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런데 더 아래로 내려가니까 환불 요청 탭이 따로 있었고 거기엔 차단 완료, 법적 대응, 안내 발송, 악성 루머로 분류 이런 메모가 달린 요청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불 금액 옆에 적힌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어요. 원장 서아림 병원 언급시 캡처 후 반박 콘텐츠 제작. 제 이름이었어요. 제 병원 이름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한 남자는 나를 방패로 쓸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세상엔 정말로 운영 미숙한 단체도 있잖아요. 실수, 오해, 과장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확인이 제가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게 될지 아니면 내가 오해한 대가로 모든 걸 잃게 될지 가르는 선택이 될 거라는 걸 모르고요. 그날 한도윤이 저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튜디오였어요. 벽엔 조명, 카메라, 삼각대, 그리고 후원 인증 배경지까지.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와줘서 고마워. 도윤 씨, 나 오늘은 진짜 확인할 게 있어. 확인. 뭔데? 그가 웃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정면으로 던졌어요. 모금한 강아지. 지금 어디 있어?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잠깐. 하지만 저는 봤어요. 원장님. 그가 웃음을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 원장님답지 않다. 대답해. 제가 한 번도 쓰지 않던 톤으로 말했더니 그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그가 손가락을 깍지 끼며 말했어요. 원장님은 나랑 결이 달라. 무슨? 원장님은 동물을 봐. 나는 사람을 봐.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그가 아주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완치 기록이 아니라 기적을 원해. 원장님이 수술 잘한 기록? 그거 조회수 안 나와. 도윤 씨, 피가 철철 나는 현실.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나는 서사를 만드는 거야. 저는 그 순간 무릎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럼 그 강아지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있어. 지금 어디 있어? 그가 웃었어요. 아주 이상하게. 원장님이 내 편이 되면 보여줄게.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내 편. 그는 늘 그 말을 썼어요. 내가 지킬게. 내 편이 돼줘. 원장님만 믿어.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라 포섭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리나, 그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어요.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원장님이 날 버리면 원장님도 다쳐. 손 놔. 제가 말하자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세상은요, 진실로 움직이지 않아. 사람들은 이야기로 움직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선함을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증거를 잡는다. 확실하게.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제가 평생 겪어본 인간 중 가장 무서운 인간이 어떻게 반전을 준비해왔는지 시작입니다. 제가 그를 잡기 위해 판을 깔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판은 이미 그가 먼저 깔아놓은 거였다는 거려. 한도윤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숨이 안 쉬어졌어요. 마치 폐가 눌린 것처럼요. 사람들은 진실로 움직이지 않아. 이야기로 움직여.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박혀서 숨을 들이쉬면 그가 제 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기록, 분노가 아니라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지키는 것. 그날 새벽 3시 병원 진료 기록 서버를 백업했습니다. CCTV도 이중 저장했고 직원들 근무 로그, 통화 기록, 그가 병원에 드나든 날짜, 결제 내역, 문자, 카톡 전부 정리해서 폴더를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봉사팀에서 오래 활동한 선배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단체 운영을 오래 해본 사람이었거든요. 선배, 나 도윤이 쪽 이상해. 전화기 너머로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리나, 너도 이제 느꼈구나. 뭐, 선배도 알아? 내가 확실한 건 아니었어. 근데 계속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거든. 후원금, 내역이 지워진다. 입양이 취소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근데 다들 겁먹고 말을 못해. 왜 겁을 먹어? 선배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 사람 고소를 되게 잘해. 고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영상으로 여론을 만들고 사람 하나를 악성 루머 유포자로 찍어버려. 그러면 후원자들이 그 사람을 물어뜯거든. 제 손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선배, 나도 지금 공격받고 있어. 병원 댓글 테러 이거 도윤이가 하는 짓 같아. 직접 증거 있어? 아직 확실하진 않아. 아리나, 선배가 제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너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죽는다. 죽는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는 며칠 뒤에 알게 됩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얼굴을 절반쯤 가리고요. 접수대 앞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서아린 원장님 병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나가자 여자는 잠깐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도윤 씨 통해서 입양하려고 했는데요. 돈도 보내고 집도 보여줬는데 고양이가 천천히 말씀하세요. 사진 속 고양이랑 제가 받기로 한 고양이가 달라요. 그녀가 폰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 고양이는 꼬리가 짧고 오른쪽 눈 밑에 점 같은 얼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실제로 받은 고양이는 꼬리가 길고 점이 없었죠. 제가 고양이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너무 공격적이고 병원에서도 이 고양이는 보호자 경험이 많은 집이 아니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윤 씨한테 말했더니 저를 학대범으로 몰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파양하려고 한다고. 저를 악마라고. 그녀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밤에 도윤 씨가 제 얼굴이랑 이름이랑 직장까지 다 영상으로 올렸어요. 입양 사기꾼을 조심하세요라고. 전 심장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영상 아직 있어요? 지금은 내렸어요. 근데 캡처는 있어요. 그녀가 폰을 넘겼고 거기엔 확실히 한도윤의 계정이었습니다. 영상, 제목, 입양을 빙자한 동물학대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상 아래 댓글들은 지옥이었어요. 저 여자 신상 털자. 회사 어디야? 동물 학대범은 감옥 보내야지. 도윤님이 정이다. 여자는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너무 무서워요. 회사도 못 가요. 집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후원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도윤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반복해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하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원장님도 도윤 씨랑 같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칼처럼 날아왔죠. 아니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움직이려고요. 여자의 눈에 아주 작게 희망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증언해도 돼요? 해주세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혼자 싸우면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건 제 전문이 아니에요. 저는 수의사고 의료기록과 진료는 자신 있지만 형사민사전은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제가 찾아간 변호사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첫째,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여론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면 더 위험합니다. 둘째, 원장님이 공범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를 이미 깔아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공범처럼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를 들어 원장님 병원이 공식 협력 병원처럼 영상에 등장했다거나 재정 로그인 기록이 원장님 IP로 남아있다거나 그런 식이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지금 단체 카톡방에 원장님 이름 돌아다녀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캡처 보내했는데 받는 순간 손에서 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한도윤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엔 제 병원 앞에서 찍은 제 뒷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쓰레기 정리하던 그 새벽. 누가 찍은 그 사진이요. 그리고 글. 여러분.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후원금이 병원으로 새고 있다는 정황을 잡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증거가 모이면 공개할게요. 댓글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죠. 원장이라는 사람이 역시 돈이 문제였네. 도윤님, 조심하세요. 병원 불매. 저는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새벽 병원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던 남자. CCTV에 찍힌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그는 사진을 찍으러 온 게 아니라 공격할 타이밍을 잡으러 온 거였던 겁니다. 저는 한도윤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도윤 씨,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아주 태연하게 받았어요. 원장님,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흥분. 너 내 사진 올렸어. 후원금이 병원으로 샌다고? 그가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원장님, 나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원장님이 나 버리면 내가 다 뒤집었어야 하잖아.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뒤집었어?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장님, 계정 로그인 원장님, IP로 찍힌 거 알아요? 환불 탭 관리, 차단 처리 누가 했을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서로 망하지 말자. 저는 그때 이해했어요. 그가 제게 관리자 계정을 준 건 투명성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제가 그 플랫폼에 로그인한 순간부터 그의 시스템은 저를 공동 운영자로 찍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지. 그럼 언제부터?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도윤 씨,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 그는 웃었습니다. 원장님, 난 이야기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원장님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좋은 사람은 항상 책임을 지려고 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장님을 좋아했어. 그 말이 너무 역겨워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은 지옥이 됐어요. 예약 취소가 쏟아졌고 진료실로 들어온 보호자 중 몇 명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맞아요? 그 유튜브에 나온.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상대는 비웃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진짜로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미 신고했대요. 그 사람이 툭 던졌습니다. 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가 진짜로 저를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실제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린 씨 맞으십니까? 후원금 관련 사기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 뒤 한도윤은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더 자극적으로, 더 슬프게. 여러분,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 뒤에서 후원자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제가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카톡 캡처가 등장했습니다. 후원자들 진짜 호구다 크크. 돈은 잘 나오네. 저는 그걸 보고 바로 알았어요. 가짜. 그런데요.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자극을 믿습니다. 댓글은 더 잔인해졌어요. 수의사 면허 박탈해라. 동물병원도 사기꾼. 신상 털어서 망하게 하자. 병원 리뷰에는 별점 한 점이 도배됐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 카페 단골 모임 단톡방에도 소문이 돌았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아리나, 너 괜찮니? 엄마, 나 괜찮아. 아니, 동네 사람들이. 엄마가 울먹였어요.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판단이 훨씬 더 냉정해졌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촬영 포함에 대한 고소 준비, 플랫폼 운영 구조, 후원금 흐름, 환불 처리 로그 확보, 피해자 증언 확보 가능한 익명신변 보호 고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였어요. 증거. 로그인은 제 IP로 남았고 그는 제 병원과 제가 협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고 카톡은 가짜를 만들면 끝이었어요. 그럼 제가 뭘 잡아야 하느냐? 그가 조작할 수 없는 것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가 조작할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 마음, 여론, 영상, 캡처, 다 조작 가능해요. 하지만 현금 흐름은 흔적이 남습니다. 후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건 누가 아무리 이야기를 꾸며도 숫자와 계좌가 남아요. 문제는 제가 그의 계좌를 볼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하나 생깁니다. 며칠 뒤 한도윤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원장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연락했어요. 원장님, 나 지금도 원장님 보호하고 있어. 원장님이 나 자극하면 나도 방법이 없어.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딱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보호라는 단어를 칼로 쓰고 있다. 저는
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아주 지친 목소리로요. 도윤 씨, 나 너무 힘들어. 그가 바로 톤을 바꿨습니다. 알아. 내가 미안해. 근데 원장님, 우리 서로 살 방법이 있어. 뭔데? 원장님이 그냥 조용히 사과문 하나만 올려. 사과문? 응. 오해가 있었다. 도윤님과 후원자분들께 죄송하다. 이 정도면 돼. 그러면 내가 영상 내리고 댓글도 정리해 줄게. 그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내 플랫폼 운영에서 빠졌다는 것도 내가 정리해 줄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리? 그건 해결이 아니라 완전한 굴복이죠. 사과문을 올리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 진짜였구나. 저는 떨리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원장님, 사실 플랫폼 계좌가 지금 묶일지도 몰라. 왜? 환불 요청이 많아서 후원자들이 신고하면 계좌 지급 정지 걸릴 수 있거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 진행 중인 애들이 있어. 돈이 급해.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일단 2천만 원. 그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원장님이 잠깐만 빌려주면 내가 한 달 안에 돌려줄게.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보내면 그는 그걸 공동 운영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원장도 돈을 받았다. 원장도 공범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가 내 입으로 말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 씨, 나 돈은 지금 바로는 어렵고 대신 내가 병원 거래처 통해서 현금으로 마련해 볼게. 그가 목소리를 세웠습니다. 현금? 응. 계좌로 하면 기록 남잖아. 나 지금 조사받잖아. 제가 한숨 섞어 말했습니다. 현금이면 나도 좀 숨통 트일 것 같아.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기쁨이 섞였어요. 그래, 현금 좋아. 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역시 똑똑하다. 그 말이 제게는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증거를 남길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녹음은 상황에 따라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어 변호사 지시대로 움직였어요. 이 부분은 실제 사연 낭독이면 법률 자문 후 진행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는 대면 약속을 잡았고 제 병원 근처 카페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 CCTV 있는 곳, 제 동선이 자연스러운 곳, 약속 당일. 저는 커피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도윤이 들어왔어요. 그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그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미안해. 도윤 씨, 제가 눈을 내리깔고 떨리는 척하자. 그는 더 확신했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원장님, 괜찮아. 내가 다 정리해. 진짜 영상 내릴 거야? 응. 원장님이 사과문만 올리면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돈은 왜 급한 거야? 진짜로 구조애들 때문이야? 그는 잠깐 머뭇하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원장님, 구조는 돈이야.
사람들은 감동하고 후원하고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어.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알잖아. 돈이 있어야 애들이 살지. 응,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좌가 묶이면 끝이야. 왜 묶이는데? 신고 들어오면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불 요구하는 애들 다 악성들이야. 걔네 때문에 계좌 묶이면 진짜 필요한 애들이 죽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필요한 애들이 죽는 건 내가 만들어낸 서사 때문이잖아. 그때 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는 척했습니다. 물론 돈은 없었어요. 도윤 씨, 나 2천은 당장 못 구했고 일단 500만 원이라도. 그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 그가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그거라도 줘. 나 진짜 급해. 저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도윤 씨, 나 무섭거든. 뭐가? 나 진짜 공범처럼 몰릴까 봐. 내가 돈 주면 나도 같이 엮이는 거 아니야? 그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걱정 마. 원장님이 내 편이면 원장님은 절대 안 다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 편 아니면? 그땐 나도 방법 없어. 협박. 맞습니다.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준비해둔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자료를 넘겼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돈 요구와 협박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완전히 예상 못한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도윤의 플랫폼 계좌가요. 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계좌 명의는 저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서아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계좌가 아닌데요.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실명인증은 됐습니다. 동일 이름, 동일 생년월일로. 말도 안 돼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신분증 사본을 누군가에게 준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신분증, 사본. 저는 한도윤을 믿고 협력, 병원 등록한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제 면허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그에게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목에 걸린 올감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잡으려던 사기꾼이 아니라 제가 제 손으로 제 인생을 팔아넘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이 생깁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요? 원장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데 출금 패턴이 전형적인 현금화입니다. 수사관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원장님, 이건 단독 범행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도윤은 저 하나를 덫에 걸려는 게 아니라 저를 간판으로 세워서 더 큰 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 수의사 원장과 함께라는 타이틀로 후원금을 더 빨아들이고 환불은 막고 피해자들은 악성으로 몰고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면
원장이 다 했다고 던져버리려고. 그럼 저는 끝입니다. 병원도 끝이고, 면허도 끝이고, 제가 살린 아이들도 끝이에요. 저는 그날 밤 진짜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 병원 간호사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원장님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나쁜 사람일 리 없잖아요. 우리가 증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감정으로 무너질 시간이 없어. 그가 조작할 수 없는 것을 잡자. 계좌 명의가 내 이름이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내가 아닌 흔적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계좌 개설 과정, 실명인증 IP, 개설 당시 접속 위치, 인증 문자 수신 기록, 영상통화, 인증 여부 은행 핀테크 절차, 가능한 모든 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찾아냈어요. 계좌 개설 당시 본인 인증이 이뤄진 휴대폰 번호가 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번호는 한도윤의 스태프로 알려진 사람 명이었어요. 영상 편집자라고 소개했던, 항상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 남자. 그 남자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댔는데 휴대폰 포렌식이 들어가자 무너졌습니다. 도윤이가 시켰어요. 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원장 이름이면 사람들이 더 믿는다고.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도윤은 서사를 만들기 위해 구조를 연출했고, 후원금은 전문가 명의로 받으면 더 잘 모였고, 환불 요청은 악성으로 몰아 차단했고, 반발하는 사람은 신상 폭로로 입막음 뱉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가 터지면 원장 공범으로 던질 계획. 그 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가 제게 계정을 주고 제 이름을 쓰고 제 병원을 이용했지만 제 실제 휴대폰과 제 실제 손은 건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 흔적이 그를 잡았어요. 결과요? 한도윤은 후원금 사기,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상 유포,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가 입양 학대범으로 몰았던 사람들, 환불 요구했다가 악성으로 찍혀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정황까지. 제가 모든 걸 다 말할 순 없지만 그때들은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수사관이 제게 그러더군요. 원장님, 이 사람 동물을 구한 게 아니라 동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함을 먹고 살았습니다. 한도윤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렸던 영상들은 하나둘 내려갔고 그가 악성 루머라며 몰아세웠던 사람들에게 늦게나마 사과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이 한 번 던진 돌은 영상이 내려간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가끔 밤에 병원 셔터 내릴 때 누가 뒤에서 사진 찍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봅니다. 아직도 가끔 환자 보호자가 제 명찰을 보며 잠깐 멈칫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런데도 저는 병원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훔쳐갔어도, 제 일이 더럽혀졌어도 제가 살린 아이들의 숨은 거짓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날 카페에서 제가 화장실 가는 척하며 자리를 뜨기 전에 한도윤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가 아주 나직하게 불렀어요. 원장님 같은 사람은
결국 또 당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는 착해서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기록하고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진다. 너 같은 인간한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세상에는 귀신보다 무서운 인간이 있고 그 인간들은 꼭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착한 말을 들고 오고 눈물을 들고 오고 선한 영향력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당신의 이름을 가져가요. 제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은 선함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